네,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활용 방법과 그리고 학자금 대출 2학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지난 영상들에서 질문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HRRR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건운사 응시 자격 발레 전공은 어려울까요? 체육학사를 다시 따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보게 되면 관련학과로서 이제 전공 혹은 학위명에 체육, 스포츠, 건강, 운동과 같은 명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고, 발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유선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무용학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체육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다시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직접 공단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운동, 스포츠, 체육, 건강 이렇게 4개가 학과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로 학위가 되어 있어야만 응시 자격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전관리자 관련 질문입니다. 이리온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정말 비전공자이고 현장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센스껏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육도 받을 거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로서 이수 그런 교육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따로 이제 안전관리자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숙지하시고 들어가면 되니까 조베이스든 비전공자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장 자체가 그 현장에 채용이 되기 전까지 혹은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교육 과정을 사전에 배울 때부터 다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장 배치됐을 때 그 현장에 대해서 또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그 현장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준비하실 때도 비전공자든 현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지만은 좀 새롭게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긴박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변화가 되었고, 어떤 분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기간은 언제까지고 또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때까지만 하더라도 3월이었나요? 그때쯤만 하더라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저희가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그쪽에 전화했을 때도 아직 공지된 내용이 없어서 곧 올라올 거다 라고만 내용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또 신청자를 받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신청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국비지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을 위한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학자문행제처럼 온라인 학위 취득 과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특정 대상자들에게 일정의 포인트를 지급해서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대상자들이 이번에 저희가 원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했었죠. 국가에서 하던 게 지자체로 바뀌면서 좀 세분화됐습니다. 총 4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신청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에서는 오프라인 평생교육 과정 학습이나 온라인 둘 다 이제 이용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새로 넣게 나온 게 디지털 쪽인데요. 디지털은 만 30세 이상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원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이죠. 그 신청 이제 교육 과정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시니어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만 65세 이상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과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애인분들도 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또 대상 중에서는 우선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그 우선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은 모두 가능은 한데 일단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각 그 지자체별로 뽑는 인원들이 그 제한되어 있어요. 약간 선착순 느낌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먼저 우선 선발을 하고 이후에 남는 인원들에 한해서 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그 대상자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별로 말씀하셨던 그 4개의 종류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 지급 한도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과 이제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요. 원래 35만 원으로 약간 현금처럼 이제 카드에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포인트 형태로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35만 원은 반드시 올해 안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육 과정을 듣는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35만 원에 대해서 따로 뭐 재료비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교재만 산다거나, 그러니까 강의 없이 교재만 사거나 이런 거는 제한이 되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 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또 25만 원까지도 주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대 우수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또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처, 지금은 이제 지자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제 상담 문의를 해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 자체가 7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걸 언제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아예 못하는 건지, 그리고 올해에는 이번 한 번밖에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바우처 신청이 1년에 원래 2번 정도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전에 영상, 그러니까 이번 연도 3월이나 4월쯤에 그때 올려드렸던 영상 기준으로는 4월이면은 바우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7월이 넘어갔으니까 아마 지금 신청 기간이 7월까지고, 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제 추첨도 할 거잖아요. 그런 기간부터 이제 실제 사용 기간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아마 이번 연도는 추가적인 신청이 아마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별도 공지가 없긴 합니다. 이번 연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자세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간상 없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커뮤니티들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1차, 2차 뭐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당해에는 딱 한 번만 뽑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청자를 혹은 지자체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2차, 3차까지도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따로 공지 나온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로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또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혹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NH 농협 쪽 카드로 이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평소에 온라인 쇼핑 결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주의사항은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교육 비용이 50만 원인데 35만 원밖에 이제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뭐 따로 나눠서 결제를 해야 되냐,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에서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농협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부족한 금액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비용이 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35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5만 원만 추가로 입금을 하고 카드 형태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하는 거를 이제 교육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뭐 평생교육시설들이라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 운영을 하면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받았고, 지금도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점으로도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듣고 싶은 강의가 혹은 강좌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을 때 해당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인지도 확인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7월이고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것들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혹은 신청할 때 좀 주의해야 되거나 혹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이 발급받은 것들은 또 어떻게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하단에 있는 에듀라이크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